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단신 네, 반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산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700포인트 돌파를 다시 했습니다. 조금씩 계속 올라왔네요. 근데 참 오늘 뭐 유한양의 뉴스 떠가지고 와 참 대견한 일을 했다. 놀랐죠. 와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이런 상황까지 왔구나, 대단하다 했는데 반응이 더 놀라웠죠. 진짜 이거는 좀, 물론 이제 사전에 좀 오르긴 했었죠. 지난번에 한번 이거 안 될 거라 그래서 6만 원까지 떨어졌다 10만 원 근처까지 올랐으니까. 그래도 이건 좀 너무 무진 거 아닙니까? 유한양한테. 물론 밸류에이션이 싸진 않지만 이게 지금 바이오 이렇게 신약이 됐으면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지? 참 안타까웠어. 한국 증시는 참 어렵습니다. 네. 이미 좀 기대감이 좀 반영되기도 했고. 이걸 세론하다니. 그런데도 세론은 진짜 할까 또 하겠지 이랬는데 진짜 하다니. 야. 와, 심지어 이제 장 초반에 17% 유한양이 상승을 했었는데 네. 보합으로 마감했어요. 0.3% 올라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참. 와. 이게 참. 장 초에 그 매수했다면 이게 얼마나 이제 숨막히는 일이에요. 하루 만에 마이너스 17%를. 그렇지. 기대감에 와. 네, 우리나라 승인 받은 데에서 먹다니. 우리나라 회사 대단한 일 했다고 샀던 사람들은 지금 완전 끔찍한 상황이네요. 이 비소세 포함이 아니고 저기였어야 됐나 봐. 비만. 나 진짜. 네. 네, 더 충격적인 건 오스코텍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맨 처음에 이제 전임상 해가지고 유한양한테 이제 기술 수출한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같이 어차피 로열티 같이 받아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아침에 올랐죠. 11% 정도 올라서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11%로 끝났습니다. 아침에 샀다면 마이너스 22%를 하루 만에. 진짜 이건 이건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의 세로는 아무리 선반영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좀 많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한국 시장에서는 뉴스에서 하면 절대 안 된다. 예, 모두가 알고 있는 이 공개된 소식에 그때 특히나 주가가 떠서 시작할 때 거기서 매수를 하면 뭐 추가로 다음날 또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물리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서는. 이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에서 점점 더 미국 시장 떠나겠다는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정도면 우리 완전 업자 시장인 거잖아, 업자 시장. 그리고 외국인 놈들은 뭐 C땡땡 이런 애들은 틱 따먹게 하고 있고 끊임없이 틱을 따먹는데 어떻게 따먹냐면 계속 조금씩 따먹거든요. 푼돈을 계속 모아서 연수익률 뭐 30% 40% 막 이렇게 내는 거야. 푼돈을 그렇게 막 0.1%씩 따먹기를 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지. 업자들 주로 남아있는 건 업자들 뿐이지. 그래서 뉴스 나오면 이미 난 옛날에 다 알았던 뉴스인데 뭐 하고 팔아버리지 뭐 이러면 진짜 그렇죠. 일반인들은 진짜 일반인들은 완전 반찬이시네요. 이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뉴스 보고 충분히 살 수 있는 뉴스잖아요. 이 정도 뉴스면. 사실 시타델 그런 애들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할 텐데 그럼에도 이제 한국 시장이 워낙 그런데 취약하고 국내 기관 투자자 수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받쳐주는 그렇죠. 수급 주체가 없어요. 맞아요. 기관 투자자 수급 보면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한 10몇 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줄고 있거든요. 게다가 뭐 국민연금도 계속 팔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정강우 우리 나왔던 정강우 대표 펀드 매니저 시절에 무용담 얘기했었잖아요. 자기가 딱 보니까는 팔고 나서 수익을 얻어서 팔고 나서 한 세력이 계속 악 뉴스를 퍼뜨리더라. 나쁜 뉴스를. 근데 자기는 지금 보유 포지션이었고 이외에서 더 좋게 보는데 떨어질 때마다 더 샀다. 그래갖고 거기가 공매도를 한 거야. 팔아놓고 공매도를 한 거야. 수익 실현하는 이유. 그래서 걔네들이 피토하고 나갔다. 이런 무용담이 있거든요. 펀드 매니저로서 쭉쭉 밀어붙여가지고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서 그 그림이 안 나오는 거지 지금은. 네. 자, 시장 이야기로 돌아가면 오늘 코스피는 0.17%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래도 대견한 게 오늘 전 세계가 다 떨어졌어요. 어제 조금이지만 미국도 S&P 500 마이너스 0.2%, 나스닥 0.3% 떨어졌거든요. 오늘 대만은 0.8% 떨어졌고, 일본은 0.3% 떨어졌고, 항생은 1% 떨어졌고, 상해는 0.2% 떨어지고 있어요. 다 떨어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플러스 0.17%. 이런 대견한 날도 1년에 하루쯤은 있어야죠. 0.17% 보고 대견하다 그러면 어떻게?
울고 싶어. 네, 어쨌든 이제 연초 대비 코스피는 1%대 상승한 수치고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 1% 정도 떨어졌거든요. 야, 오늘로 2차 전지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네, 뭐지? 오늘로 마이너스 10%예요. 아. 코스닥은 갈 길이 아주 멉니다. 반반 했으면 5% 마이너스네. 반반 투자했으면. 그렇죠. 오늘 네. 코스피에서는 지수가 이렇게 좋았던 거는 좋았다고 하긴 그렇지만 안 떨어졌던 거는 바이오 의약품 섹터에서 좀 상승이 좀 있었거든요. 이거 근데 코스닥은 완전 반대야. 바이오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 웃겨. 네. 와, 진짜 웃겨. 네, 코스닥에서 제약 대형주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네. 완전히 갈렸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업종 1위는 전기 가스 업종입니다. 한국전력이 5% 상승했어요. 작년도부터 이제 요금 인상 추진해왔던 게 이제 6월달 수치 보니까 전력 판매 단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해서 향후의 실적도 기대가 된다 이런 리포트로 나와서 그 영향을 받았고요. 네. 의약품 섹터가 2등했는데요. 유한양행은 0.3%밖에 안 올랐는데 유한양행 우선주는 22% 올라서 끝났어요. 네. 네, 그리고 녹십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종근당 이런 데가 다 3% 이상 다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제 CDMO 업체가 좋았어요. 생물보안법 수혜가 계속 기대가 되는데 드디어 관련돼서 중국 회사를 버리고 한국 CDMO 업체를 찾은 첫 계약이 ST팜에서 오늘 나와서 네. ST팜도 오늘 6%대 상승했죠.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건설주도 3위로 상승을 했는데요. 현대산업개발 요즘에 계속 좋습니다. 오늘도 6%대 상승을 했고요. 장중에는 뭐 10%?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것 같은데 6%대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네. 대우건설도 3%대 상승을 했고요. 다른 건설주들도 대부분 대형주들 1%대 상승했습니다. 의료정밀 섹터가 오늘 제일 많이 빠졌는데 SD 바이오센서가 10% 하락했습니다. 오늘 그 코로나 관련돼서 뭐 진단 키트나 이런 거 만드는 뭐 시젠 마이너스 9%, 휴마시스 마이너스 16%, 수젠텍 마이너스 15%. 네, 코로나 관련주들 한때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빠질 때는 또 시원하게 두 자릿수로 시원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그 유한양행 이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FDA 승인 받았죠. 이게 이제 개발 과정을 보면은 오스코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상장사인데 이 자회사가 전임상 단계까지 개발을 하다가 2015년에 유한양행한테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에 유한양행이 얀센에 존슨앤존슨 자회사죠. 여기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열심히 추진하다가 이번에 FDA 승인을 받은 건데 유한양행의 렉나자와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요 두 가지 병용요법으로 허가를 받은 겁니다. 네, 근데 앞서서 공개된 데이터인데 삼상에서 이 타글소 대비해서 무진행 생존율을 유의미하게 개선을 했다라는 지표가 좀 결과가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주들도 많이 기대를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오늘 세로는 정당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너무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마일스톤은 이제 얀센으로부터 800억 원 정도 규모로 수령을 할 예정이고 이후에 매출 발생 시에 10% 이상 되는 판매 로열티를 추가로 수령할 예정입니다. 네. 마일스톤이나 로열티 이런 거 받으면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6대4 비율로 분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두 개 다 수혜주긴 한데 오늘 처참하게 세론을 당했습니다. 네. 네, 요 시장 상황을 보면은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 요거 1차 치료제로 이제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요 시장 규모가 비소세포 폐암 시장 규모가 70억 달러입니다. 크네. 그렇죠. 엄청 큰데 경쟁사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요게 다 먹고 있거든요. 요 타그리소 매출이 한 60억 달러 돼요. 70억 달러 시장에서 60억 달러면 거의 뭐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중에서 60억 달러 중에 1차 치료제 비중이 한 6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시장에서 이제 타그리소하고 경쟁을 할 텐데 NH증권에서는 이 마리포사의 1차 치료제 내에 피크 점유율로 50% 정도를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뺏어올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억 달러 하면은 그 얼마야? 한 8조가 넘는 돈이네요. 거기 절반이면 4조가 넘는 돈. 한 5조 땡겨온다는 얘기네, 거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 반응들을 보면은 뭐 물론 되게 대단한 일을 해낸 건 맞지만 목표가를 뭐 대폭 상향한다거나 실적 주장치를 대폭 상향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네. 대부분 좀 예를 들면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 및 글로벌 판매 수익 예상치는 이미 반영을 시켰다는 점에서 목표가는 기존대로 11만 원을 유지한다. 27년 순이익을 현재 가치화해서 PER 25배를 적용해서 영업 가치는 8조 원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을 그렇게 크게는 제시하지 않은 것 같고 목표가를 좀 올리고 실적 주장치를 올린 증권사들도 뭐 목표가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11만 원 언저리에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내년 아스코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타그리소 대비해서 월등한 효과를 보이는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면 뭐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판매가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후에 이런 예상치를 더 상향할 수 있다 이런 점은 남겼고요. 어쨌든 오늘 K 세론 당한 거는 상당히 좀 아쉽고 이 유한양행보다도 오늘은 CDM 업체가 좀 주목이 됐어요.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린 것 같은데 네. ST팜이 이제 생물보안법 덕에 중국 기업을 제치고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는 계약을 ST팜이 홈페이지에 공시를 했습니다. 네.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면은 연간 수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의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라고 게시를 했는데 여기가 이미 원료의약품을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중국의 뭐 우시, 우시 앱텍. 바이오로직스랑 우시 앱텍 이런 애가 굉장히 큰데 네. 어제 말씀드렸던 그 비만 치료제도 원료의약품을 우시 앱텍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대형사들이. 그래서 이쪽 중국에 의존하는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많았는데 하나둘 이렇게 한국 업체들이 땡겨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난번에 저 전력이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IRA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블록버스터 신약 만드는 그 제약사가 어딘지는 비공개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규모도 비공개인데 글로벌 탑 10 안에 드는 회사다. 이 정도는 알려진 것 같습니다. 25년도부터 원료 공급 시작해서 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ST팜 2분기 그때 IR 자료도 보면은 이 내용을 이미 암시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다수의 기업들과 원료 공급 관련 미팅을 진행했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기업들하고 이미 미팅을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생물보안법은 어차피 통과될 걸로 가정을 하고 많은 고객들이 중국을 버리고 한국 기업에 좀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계약화된 거고요. 중국 업체들은 굉장히 타격이 크겠는데? 그렇죠. 그 제약사는 타격이 상당히 크겠죠. 엄청 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누구를 위해서 설비 증설을 해놨겠어. 자기네 나라는 안 줄 거 아니야. 다른 거하고 다른 게 철강이라든가 전기차는 내수가 되잖아요. 이거 내수가 되나? 내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기술이 안 되잖아. 제약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원료만 파는 건데. 와, 이거는 얘네들은 타격이 진짜 크겠다. 네. 네, 어쨌든 뭐 우리는 반사수에 받으면 뭐 좋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ST팜이 6.5% 상승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4.5% 상승했습니다. 바이넥스도 1.3% 상승해서 오늘 뭐 유한양행 FDA 승인 쪽보다는 이쪽으로 좀 수급이 몰렸던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가 뭐였냐면 괜찮은 제약회사는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 실제로 나지는 않았지만 주가는 좋았던 업체들 HLB 뭐 대형주들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걔들은 아주 진짜 개 박살이 났고, 그러니까 뭐 얘는 뭐 신약을 뭔가 만들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오래된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차 전지에서 오늘 좀 반등이 있었어요. 엄청 특히나 네. 셀 업체들, 배터리 셀 업체들이 큰 폭으로 좀 올랐는데 네. 왜 올랐는지 한번 보니까 뭐 그렇게 딱히 막 뚜렷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광물 가격 제일 먼저 좀 확인을 해봤는데 니켈은 좀 의미 있게 좀 반등은 하고 있더라고요. 네. 리튬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네. 니켈 정도는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인가 하기에는 소재 업체들이 좀 덜 오른 것 같고요. 물론 에코프로 BM도 한 3% 가까이 좀 상승했지만 오늘 LG엔솔이 한 6% 상승했고요. 삼성 SDI가 5.6%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한 7% 넘게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요 두 개가 좀 대폭으로 좀 많이 올랐고 다른 것들은 그냥 소폭 정도 이렇게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저기 관세를 테슬라는 좀 낮춰준 중국산 테슬라를 조금 낮춰줘서 그걸 호재로 본 건가? 근데 사실상은 엄밀하게 따지면 호재는 아니에요. 없던 관세가 붙었는데 생각보다 덜 붙은 것뿐이거든. 호재는 아니거든 그거는. 그래서 그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리튬 가격은 역사적 저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네. 네. 2분기도 상당히 안 좋고 3분기도 그 P와 Q가 동시에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추정치 하향이 계속되고 있고 네. 업체들 뭐 소재 업체들 또 이제 자체 이제 가동률을 좀 낮추는 뭐 캐파 확장 계획을 좀 늦추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4분기부터는 좀 반등할 것 같다는 기대도 있으니까 그걸 선반영해서인지 어쨌든 주가도 많이 빠졌고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낙폭이 더 커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배터리 화재가 상당히 좀 이슈화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LG엔솔이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분야에
특허가 8,000개 이상 있대요. 그래서 네. 이쪽에 기술력도 좀 뛰어나서 이걸 기반으로 완성차 업체하고 협업해서 안전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이걸 나중에 다른 여러 업체들한테 판매까지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를 10만 대 이상 전기차에 적용을 해왔었는데 90% 이상 안전진단 검출률을 확보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뭐 어떤 걸 검증을 하냐, 이 배터리 내에 리튬이 과다 석출되거나 미세 단락이 발생하는 이런 불량이 발생을 한다면 사전 알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경고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 이 전기차 화재가 좀 상당히 좀 많은 피해를 끼쳤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네. 화재율이 내연기관이나 전기차나 비슷해요. 맞습니다. 저도 그 통계를 봤는데 네. 거의 똑같더라고요. 비슷한데 지금 이거 중국산이잖아. 사실 중국산은 지난번에 우리 중국 그 전기차 매니아 불러가지고 대담을 했지만 중국 배터리 빼고 나면 훨씬 낮을 거예요. 그 저기 내연기관 자동차 불나는 것보다. 근데 이게 이슈가 되니까 일파만파 된 것 같아. 그렇죠. 뭐 네. 사실 화재 발생 건수로 보면은 LG엔솔 같은 이제 국내 배터리랑 이제 네. 중국산 배터리랑 비교해 보면 국내 배터리가 더 화재가 많이 났어요, 건수가. 근데 그만큼 이제 많이 탑재가 됐으니까 건수도 많겠죠.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은 중국이 확실히 조금 더 중국 배터리가 좀 안전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그 중국 배터리, 비중국 배터리를 조금 선호하는 그런 기대가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근데 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통계상 조금 분석해 보면 지금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조금 생각보다 과하다. 뉴스가 라는 결론이잖아요. 이슈가 빵 떴으니까 이슈에 모두 우와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네. 사실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공포를 겪으니까 이게 실제로 제도화가 되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울산시에서 지자체 최초로 신축 아파트는 이제 전기차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걸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 개정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 아파트는 전기차 가진 사람 못 가. 진짜로. 지상에만 세워야 된다고 하면 왜냐면은 그렇겠죠. 경쟁이 그렇겠죠. 엄청날 거 아니야. 경쟁이 엄청나니까 밖에 나가서 충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전기차가 사실 지하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뭐 그 안 방화벽 꺼져요. 이런 것도 없고 안 꺼져요, 안 꺼져. 네, 확실히 화재 진압이 어렵긴 하니까 지상에 설치하는 게 하나의 대안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라고 조항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게 울산시가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다른 데도 또 추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안전 관련돼서 기업들의 투자도 더 확대가 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팩트로 보면은 뭐 조금 우려를 좀 과하게 걱정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이게 제도화가 되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더 폭증하고 하니까 이런 좀 사업화하는 쪽에 대한 수혜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LG엔솔이 오늘 6% 오른데도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배터리 진단 기술 기업인 이제 민테크도 오늘 4.5% 상승도 영향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굉장히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던 몇몇 K 음식료, K 화장품, 뭐 변압기 이런 데가 전 월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상당한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 한때는 좀 많이 빠졌었기도 했는데요. 일단 라면 수출 같은 경우만 보면 8월 달에 1일부터 20일까지 잠정치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해서 한 15% 정도 줄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양식품 또한 오늘 2% 정도 하락을 했고 농심도 한 0.6% 빠졌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2% 하락을 했고 기초 화장품은 한 8%, 색조 화장품은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2, VT도 한 4%대씩 하락을 하고 뭐 여러 화장품들 소폭 이렇게 떨어진 주식도 있었고 소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48% 전월 대비 줄었고 중대형 변압기는 25% 줄었습니다. 대형 변압기도 한 22% 줄었고 네, 그래서 근데 오늘 변압기는 별 영향이 없었어요. 이게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다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변압기는 과거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22년 8월이나 23년 8월이나 다 7월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급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8월에 계절성이 좀 있어서 휴가 기간이잖아. 그렇죠. 그것도 반영이 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전 이제 휴가 기간도 있고 이제 그 영업일수가 7월보다는 많이 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준 거는 이제 라면이나 이제 화장품도 뭐 그게 반영이 돼 있다 싶은데 네. 전월 대비 반토막 나는 거는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뭐 매년 8월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휴가 시즌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영업일은
20일까지 영업일이 7월 달은 15일이었는데 8월 달은 13일입니다. 이틀이 줄었으니까 확실히 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영향이 좀 있고요. 10% 넘는 거잖아. 네. 그거 자체가. 네. 그래서 일평균 수출액으로 보는 게 그 경쟁력이 유지가 되는지 파악하기에는 그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어쨌든 8월달 실적 자체는 줄어들었던 영업일수가 많든 네. 어쨌든 그 절대 수치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실적은 줄겠죠 8월달에. 네. 하지만 그게 일시적인 부진으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경쟁력을 잃어가는 건지는 일평균 데이터로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를 들면 화장품 수출은 전월 대비 11% 줄었는데 일평균으로 보면 전월 대비 3% 늘었습니다. 그 라면도 단순 오란산으로 전월 대비 15% 감소했지만 일평균으로 보면 한 7%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네. 확실히 뭐 그냥 절대 수치만 보기보다는 일평균으로도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휴업일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8월 달에 좀 휴가 몰려 있고 휴일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일시적으로 부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작년부터 이런 때는 항상 있었어요. 지금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뭐 음식료나 이제 여러 많았지만 잠깐 수출 데이터 부진하면서 주가 크게 꺾였던 때는 항상 있었거든요. 네. 네, 그냥 거쳐가는 이슈 정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가 다음 달에는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시멘트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원재료가 유연탄입니다. 네. 근데 유연탄 가격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빵 떴다가 그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시멘트 가격도 올렸죠. 그래서 네. 시멘트 단가 인상도 다 했는데 이 전쟁 여파가 좀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유연탄 가격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도 시멘트 가격은 낮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유연탄 가격 추이를 보면은 22년도 초에 저렇게 빵 떴다가 지금은 그 훨씬 더 아래로 쭉 떨어졌거든요. 근데 네. 시멘트 가격을 보면은 21년 중순부터 시멘트 가격이 톤당 75,000원에서 4차례 인상을 해서 23년 9월에는 112만 2천원까지 오른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멘트 업체들은 좋겠죠. 네. 원재료는 저렇게 빠졌는데 판매하는 가격은 그대로 높은 가격을 받고 있으니까 마진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시멘트 업체들 올해 상반기 수익을 보면은 매출액보다도 영업이익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하는 이런 영업 레버리지를 확실하게 좀 누리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정부에서 여기에 좀 제동을 걸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데 확실히 좀 제동을 걸 만한 정책이 나오면 네. 뭐 시멘트 업체들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야, 근데 회사가 많거나 경쟁이 치열하면 그 좀 쉽게 팍팍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딱 정해졌잖아요. 이제 시멘트 회사들이. 과점 시장이죠. 네. 그 동네마다 있잖아, 그건. 그리고 레미콘은 무조건 동네마다 있어야 되고. 네. 근데 뭐 이거 한때 음식료도 그랬잖아요. 제품 가격, 물가 고물가 때 밀가루 같은 거. 네. 가격 낮춰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밀가루 가격이 내려갔는데 라면 가격 왜 안 내리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실제 뭐 주가도 한때 흔들렸듯이 이런 이슈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오늘 아이고 그 유한양이 가지신 주주분들은 정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쁜 뉴스가 떴는데 좀 근데 뭐 시간이 지나서 계산을 하겠죠. 아까 보니까는 뭐 한 3조 시장 가지고 오면 3천억씩 떨어지는 거 아니야? 3천억 매년. 로열티를. 로열티를 3조 팔면 3천억씩 딱 갖고서 쪼개서 갖고 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고정이니까 그건 가치 있다고 보죠. 그거를 하면 그걸 근거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현금 흐름 잘 이용하면 또 그러면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걸로 계속 신약에 때려 부으면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런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바이오업 중에서 상당한 좀 호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올해 좀 기대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